현재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국가로서 미국의 초석을 마련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토머스 제퍼슨이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불굴의 리더십 소유자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도전과 젊은 가치를 실천한 35대 존 F 케네디 모두 다 아닙니다. 현재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대통령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은 적을 포용한 대통령이었으며 노예제 갈등으로 벌어진 남북전쟁에서 링컨은 지지자는 물론 가장 강력한 반대파들을 충실한 조언자로 만든 기적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링컨이 취임할 당시 사회 갈등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첨예한 문제는 노예제도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반대파들이 있었지만 링컨은 그 반대파들로 내각을 꾸리며 결국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링컨이 폐지시킨 노예제도 외에도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있죠. 대부분 이러한 차별들이 극복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차별은 현재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 불화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CNN은 전현직 해리스 부통령 참모들과 행정부 당국자들, 민주당 당직자들, 기타 백악관 외부 자문가 등 3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백악관의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직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CNN은 백악관의 현실이 매우 복합적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참모들도 오바마 대통령 참모들에게 무시당했던 적이 있으며 공화당 우파 매체들이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인종차별, 성차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은 단연 중동입니다. 그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국가이죠. 그런데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의 링컨과 같은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며 사우디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사우디의 변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주바이르 장관은 WEF에서 열린 중동 문제와 관련한 소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많은 이들이 사우디의 변화가 느리다고 평가했지만 이제 세계는 빠르고 과감히 변화하는 사우디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정상적이고 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주바이르 장관은 또 사우디는 인구의 절반만으로는 전진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이 사우디의 중장기 경제 사회 계획인 비전 2030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사회활동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우디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금지됐던 운전, 경기장 출입 등이 허용됐고 이른바 MBS로도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는 2030년까지 사우디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로 여성 노동 인력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사우디 미국 대사인 칼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여성 운전을 허용하면서 이번 조치는 비전 2030이라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는 거대한 한 걸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여성들의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들이 일터까지 운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우디를 위해 여성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는 그동안 여성 인권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우디의 변화 움직임은 거셉니다. 2015년에 여성의 선거 피선거권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여성이 남편이나 아버지 등 남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라는 칙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해부터 여성 운전 허용, 상업, 영화관 재개, 여성의 운동 경기장 입장, 관광비자 발급 등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지만 사우디로서는 파격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지난해 말 외국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세울 수 있도록 인허가 장벽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비석유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개방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에 방탄소년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킹 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비아랍권 가수로서 최초의 콘서트였으며 최근에서야 여성 운전이 허용될 정도로 여성 인권이 억압되었던 사우디에서 여성 팬이 대부분인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공연을 유치했다는 것에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규모 유치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탈석유 정책으로 새로운 산업 개발을 통한 국익 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개혁으로 관광사업의 규모를 2015년 한화 약 31조에서 2020년에는 한화 51조 7,300여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사우디의 새로운 바람이 한국에 다시 좋은 소식을 주었는데요. 수소 경제의 명운을 건 현대자동차가 사우디를 등에 업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현대차의 수소 인프라 및 수소차 확대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친환경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등 미래산업, 건설 인프라 등 전통적 협력산업 등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빈 살만 왕세자가 현대차의 수소 경제 계획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거액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이 같은 약속 덕분에 현대차의 수소 인프라 및 수소차 확대 프로젝트가 날개를 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의 어마어마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실질적인 정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회동이나 면담이 아닌 회담으로 불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빈 살만 왕세자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자산이 2천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 1년 예산의 5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 그가 현대차의 수소 인프라 및 수소차 계획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뉴스인 것이죠.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기업 아람코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 회사인 까닭의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구글이나 애플도 그 앞에서는 작아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람코는 지난해 영업이익 258조 원, 순이익 1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현존 상장회사 세계 1위인 애플의 영업이익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순이익을 올리는 회사인 셈입니다. 아람코의 회사 가치는 2조에서 3조 달러, 한화로 2342조에서 3514조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요. 아람코가 석유기업인 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가진 석유기업이 왜 굳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산업에 투자하려는 것일까요? 현재 세계 정치 및 경제의 화두는 친환경입니다. 얼마 전 열렸던 유엔 총회인 COP26 회의도 전 세계가 친환경을 추구하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지구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알프스와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엄청난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또 지구온도가 2도 이상만 올라도 여름철 불볕더위로 유럽에서 수만 명이 죽고 세계 각종 생물의 3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친환경이 절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빈 살만 왕세자의 사우디도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따르기 위해 2017년에 비전 2030을 발표한 것입니다. 엄청난 폭우로 가득 찬 사우디의 비전 2030에서 핵심이 바로 현대차가 사활을 걸고 있는 수소 인프라 및 수소차 확대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아람코가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점도 현대차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가장 경제적인 수소 생산 방식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를 열분해하면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음만 먹으면 자국과 아람코가 투자하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뽑은 천연가스로 수소를 생산하거나 아람코가 보유하고 있는 거대 정유화학 시설을 통해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생수소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입니다. 그러면 수소 경제를 위한 인프라가 단번에 만들어져 현대차가 수소 인프라 및 수소차 확대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재 한국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도 있지만 한국과 사우디 간에 닮은 문화가 있습니다. 사우디의 문화와 한국 유교 문화는 원칙, 가치관, 윤리면에서 유사한 공통점과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켜 나간다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2019년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적극적인 발전을 꾀하지 못했던 양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과 오랜 우방이지만
산업 교류에 비해 관광 교류가 부족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한국의 관광부 지사를 신설한 데 이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다국가 및 다자간 연합을 도모해 관광 네트워크의 질적, 양적인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 문제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부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최근 지속 가능한 관광 글로벌 센터 STGC를 설립했습니다. STGC는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향한 관광 부문의 전환 가속화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행동을 도모하는 다국가 및 다자간 연합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출범시킨 STGC는 세계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등 파리 협약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관광사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할 목적으로 여행객, 정부 및 민간 부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전 세계 여행 및 관광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를 차지하는 점을 중시, 시급히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이 같은 기구와 네트워크 조성에 나섰다고 설명했으며 사우디 정부는 최근 관광부 한국 사무소를 신설했다고 밝히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가 서로 윈윈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내 주식 등급 조회 후 맞춤형 급등 문자 무료 받으시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